26회 포럼을 맞이해서 26회 우리 난사람 문화재를 마련해서 포럼을 개최를 하려고 했어요. 25년, 그러니까 올해가 26회니까 25년이 되겠죠. 지금까지 25년 동안 저희 강릉시와 또 사단법인 교산 난설원 선양회가 문화제를 개최해 왔는데, 그 성과들을 25년이면 사반세기잖아요. 그래서 그 성과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좀 부족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비전과 전망을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표를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김성남 강릉향교교육원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김성남 교수님은 가장 초창기부터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진원구슬 하고 할 때도 충문도 읽으시고 했던 그런 기억이 또렷합니다. 그래서 김성남 강릉향교 교육원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김은경 강릉원주대 강사님 그리고 이경화 박사님 두 분을 토론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허심탄회한 그러한 발표와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발표자에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남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25년 전이 생각납니다. 1999년 4월 23일 날 금요일입니다. 아주 그 요일까지 전 생각나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10시에 강릉 한전에서 발표를 하고, 저는 그때 발표 안 하고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거기는 난설원 온누이 12공원 있어요. 거기서 복권 및 회원굿 한마당을 했는데, 거기서 중문을 제가 읽지 않고 중문을 읽은 김명욱 선생님을 많이 옆에서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문을 읽은 다음에 죽을 태우려고 하는데 제가 결사반대하고 제가 딱 그 중문을 움켜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이 중문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남아야 되니까, 태우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매달 넷째 주 금요일 날에 삼척에는 두타시 문학회 낭송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거기 가져가서 그 중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굿 한마당에서 안 읽고 삼척 가서 읽은 것은 확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5년이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 제가 발표할 게 크게 5파트가 있는데 4파트로 해서 한 파트당 7분 정도, 그래갖고 47에 28 한 30분 안쪽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동안에 자극적이고 좀 직설적인 표현이 좀 있습니다. 김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토론에 보면 이제 자극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했다 이러는데, 저는 좀 더 애정 어린 표현을 하려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께서 많은 토론을 나중에 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표현을 하게 됐으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자료 3쪽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미래를 향한 교산 난설원 선양회 홈페이지와 교산 허균 문화재 및 난설원 문화재에 대한 저의 작은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는 전부 다 5개 범주 2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1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쪽 가겠습니다. 1번 보면 성각자, 문학가, 사상가로 소개했는데 그동안 25년 동안 문학가로서만 선양해 오지 않았나, 성각자나 사상가로서는 좀 등한시하고 좀 이렇게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성각자나 사상가 정체성도 선양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허초의 여사라고 호칭을 했는데, 여사라고 보다는 선생님이나 교산 허균 선생, 이렇게 그 동생이 선생인 것처럼 그 누나도 같이 선생,
아니면 님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사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너무 한정적인 표현 같아요. 주체적 인격체 남녀 동등 의식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김은경 선생님의 토론문에 보면 호칭에 대한 담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호칭을 새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쪽에 보면은 교산 선생님의 생애 쭉 있고, 그 다음 6쪽으로 가면 난설원 선생님 생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8쪽 가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교산 난설원 선생님이 전문을 실은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무미건조한 이력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그리고 내용도 너무 간략하고 소홀하지 않나, 좀 감동이 있는 이야기였으면, 그리고 좀 더 풍부하고 자세하고 좀 인터넷에서 보통 찾아보기 어려운 자료와 고품질의 내용을 좀 기재했으면 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8쪽에 4쪽에 보면은 교산 허균 문화재, 9쪽에 보면은 난설원 문화재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0쪽을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장을 전문을 실은 이유는 한번 문제의식을 다 함께 가져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밑줄 친 내용이 있는데요. 똑같은 글을 복사하기 위해서 붙여놓았습니다. 그 난설원 문화재 총 19줄입니다. 제가 14포인트를 할 땐 21줄이었는데 이것을 편집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작아져서 19줄이 됐습니다. 총 19줄 중에서 2줄만 빼고 17줄이 그 허균 허난설원 문화재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바꾸고요.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이거는 좀 너무 무성의하고 무리하고 독자를 좀 무시한 행동이 아닌가. 정성도 없고 불친절하고, 그리고 내용도 너무 빈약합니다. 좀 읽으면서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실소가 좀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교산 문화재와 난설원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오늘 난설원제 하지만은 좀 있어 한 6개월 후에는 또 교산 문화재를 또 합니다. 그때도 내용이 아마 대동소이합니다.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교산 난설원 문화재에 대한 정체성과 차별화를 좀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0쪽 5번에 가면은 허균 문학 작가상이 있습니다. 11쪽에 보면은 작가상 수상자가 있는데 제 10회 한번 보겠습니다. 10회 김별아 9월의 살인 2018년, 딱 그거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 간략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26회 난설원 문화재 그 pamphlet을 받았는데요. 거기 14쪽에 보면은 이번에 그 난설원 시문학상 수상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도 한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쪽 정도 요만큼이라도 좀 복사해서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거 안 하네요. 그냥 이름만 달랑 있고 그 제목만 있습니다. 근데 9월의 살인, 그것을 검색어가 치면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 블로그 같은 데 가면 그 우리 홈페이지가 개인 블로그보다 못하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균 문학 작가상을 그 소개해 보면은 중견급 이상 소설가 가운데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랬는데, 그 신인 작가를 왜 배제하는가 거기에 적었었는데 이번 토론문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김은경 선생님께서 2006년부터는 신인 및 기성 작가 작품 누구나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수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 국조시선에 보면은 허균 선생님께서 천대받는 신분이든 차별받는 여성이든 고귀한 신분이든 가리지 않고 오로지 시가 잘 되고 못된 거에 따라서 시를 선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산 정신인데 2006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쪽에 가서 3번에 보시면 수상작가 선정 이유, 작품 내용, 작가 소개, 작가의 수상 소감,
그다음 독자들의 소감과 반응 그런 내용도 좀 풍부하게 친절하게 좀 기재해줬으면 꼭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4번에 보면은 독서 토론회 활성화가 있는데요. 독서 토론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양예 자체 내에. 그래서 1년 내내 독서 토론회를 통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독서 토론회를 통해서 허균 문학 작가상이나 난설한 문학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을 한 후에는 그 수상작에 대한 심층적인 독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독토를 하면서 수상 작품을 선정하고 수상을 한 후에는 또 그 작품만을 위한 독서 토론도 계속해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난설한 시 문학상이 있습니다. 제 9회 볼까요? 9회 2021년 김혜자. 이 전부 다예요. 난 김혜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검색어에다 김혜자 쳤습니다. 그랬더니까 국가무형문화재 누비장 김혜자 딱 뜨더라고요. 그러면 9회 21년에는 김혜자를 한테 수상을 했는데 시인 김혜자 했는지 누비장 김혜자한테 수상했는지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디 여러분들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암호와 같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게 암호와 같습니다. 이 암호를 푼 사람만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13쪽 7쪽에 보면 초당 한마당 자유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올라온 자유 게시판은 총 8건밖에 없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저기 저의 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유 게시판에 8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유 게시판은 시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곳인데 8건밖에 없다. 그것은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암호화 같고 불친절하고 단절과 불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14쪽 8번에 보면 논문 자료실이 있습니다. 논문 자료실은 딱 2건이 올라 있는데 허균 전국 100일장 수상자, 허균 문화재 일정표 딱 2가지 올라 있습니다. 이게 논문입니까? 저는 논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산 난설한 선양회에서는 많은 자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논문 자료실에 단 한 건도 게재하지 않고 수상자나 일정표만 올렸다는 것은 너무 정보 제공에 대한 인색함과 불친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느끼는 계속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느끼는 이 기조 계속 기본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불친절, 무성의, 냉소, 배려 없음, 참 양세면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불통 뭐 이런 걸 제가 느낀 바입니다. 좀 제가 이렇게 좀 김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직설적이고 아주 거친 표현을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좀 제가 이렇게 함을 해서 조금이라도 1mm라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이렇게 거친 표현을 했으니까 좀 양해 부탁 바랍니다. 오늘 발표 이후로 홈페이지가 조금 좀 친절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4쪽 9번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보면은 총 2쪽 있는데 그중에 1쪽 한쪽만 올렸고요. 총 38건 공지사항이 있는데 너무 아주 간단한 정보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교산 선생님이 만약 공지사항을 올린다면 어땠을까? 재밌고 솔직하고 호탕하게 공지사항을 올리면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15쪽 10번 사진 자료실이 있습니다. 총 91건의 사진 자료가 있는데 2건만 올렸습니다. 그거 보면은 사진 자료 밑에 2023년 제25회 교산 허균 문화재 가로 열고 초당 솔밭 들차해 딱 명사 2개밖에 없습니다. 야, 참 우리 여태 인류 역사상 보면은 사진 한 장으로 세계 역사가 바뀐 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역사를 바꾼 사진 한 장, 한 장의 사진 검색어 치면 참 많이 나옵니다. 사진 한 장 가지고 진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게 많습니다. 우리 선양의 홈페이지에서도 사진 한 장으로 좀 이렇게 많은 홍보도 되고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독자 한 명이라도 따뜻한 설명을 듣고 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독자 한 명이라도 오늘부터 나는 허균 허난설에 대한 팬이 될래,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의 결론은 정약용 선생님께서 시이자 가계라는 글에서 군자가 책을 펴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진걸 알아주기를 바래서이다. 한 사람의 귀중함을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귀중함을 인식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홈페이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산 난설한 집대성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새롭게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파트를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문화재 다음을 증명해야 할 담론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제25회 문화재를 행사를 하는 동안에 이 문화재의 이 위상, 존재감, 영향력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릉의 많은 축제 문화재 중에 그리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문화재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문화재처럼, 뭐뭐인 것처럼.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었던 게 프리텐드, 뭐뭐인 것처럼, 잘난 척, 아는 척, 문화재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정체성, 나다움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문화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산 난설원답게 만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 4월 23일 날 해원굿을 하고 3개월 만에 7월 10일 날 선양회를 창립했고 그해 3개월 후에 그해 10월 2일 날 3일 날 제1회 허균 허난설원 문화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5년 동안 계속 험난한 과정을 극복하며 숨가쁘게 진행해 왔는데 모두 다 선양회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25년이 지난 지금부터는 좀 허균 허난설원 다음을 증명해야 할 담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7쪽부터 그동안에 있었던 25년 동안 있었던 걸 다 올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저하고 지금 선양회 이사장님하고 둘이서 창고 문서 보관소를 다 찾아봤으나 오래된 자료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최근 3년 몇 년치 자료만 올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22쪽까지 올려놨습니다. 한번 이래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23쪽 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우리 축제를 하는데 문화재를 하는데 어느 문화재나 대동소이한 일반성이 있고 여기 난설원 또는 교산 문화재의 특수성만 가지고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한복체험, 놀이체험, 두부체험, 먹을거리, 인형극, 들차회, 바자회, 악단 공연, 꽃꽂이 뭐 이런 일반적인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문화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런 내용은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접근성이 좋은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역축제가 한 1만 개 이상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합하면 더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곧 축제 품질의 저하를 갖고 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MZ세대가 좀 참여한 인원이 좀 부족합니다. MZ세대가 좀 축제를 좀 외면하지 않나. 그래서 MZ세대들, 젊은이죠. 20, 30대들 좀 많이 올 수 있는 내용을 축제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 MZ세대로 오면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SNS에다가 많이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가 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의 특징적인 특징이 있는데 작가상을 수상한다거나 학술 세미나를 오늘같이 학술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요규소원 할 말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할 말이 있어 이런 뭐 발표를 한다거나 뭐 백일장 뭐 이런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도 백일장 아주 인원이 뭐 100여 명 이상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쪽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허균 정신 또는 난설하는 정신의 특수성을 선양하기에는 차별화된 문화, 우리나라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문화재 중에 독특한 차별화된 특화된 문화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우리 교산 난설원 선생님께서는 우리 한국 5,000년 역사 아니면 조선 500년 역사상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런 독특한 분을 모시는데 우리 문화재도 좀 독특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산 난설원 다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교산 난설원 다운 그런 문화재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본질의 가치에 집중하자. 그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자. 그것이 바로 교산 난설원 축제 다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힘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를 한 번의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미래의 건강한 삶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문화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파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산 허균 문화재 다음을 위한 문화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진정성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산 난설원 다음 속에는 증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산 난설원 문화재 브랜드가 고유한 색깔을 갖고 개성 넘치는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산 난설원의 사유의 또 사상의 정신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산, 오늘날의 난설원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에 와서, 문화재에 와서 한번 왔다가 가면서 나도 교산, 나도 난설원 같은 그런 사람을 좀 본받고 내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화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시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3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저거는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시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힘들이 모여서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앞으로 첫 번째, 교산의 자유사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부부고에 보면 25쪽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주팔자를 올려놨습니다. 기사년, 병자월, 임신일, 계묘시 이 사주팔자를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주풀이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성서부부에 다 있는 겁니다. 저거 한 게 아닙니다. 유유자적하게 인간 세월을 보내고 나중에 선계로 날 찾아오소 우리 옥황상제의 뜻을 따라 내 스스로 유유자적하리라. 이래 보면은 자기는 아주 유유자적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사주를 이렇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성서부부고 책에 보면은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발 판교원, 일찍 판교원을 떠나며 거기 보면은 조만 판신 방외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만간의 몸을 이 속세에서 빼서 방외로 떠나겠다. 방외란 무엇일까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속세를 초월하여 지낸다는 뜻입니다. 26쪽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되겠습니다. 교사는 스스로 자기가 표현한 대로 불여세합,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강한 기질과 혁신적인 사상, 자유로운 행동을 가진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즉 성리학적 체계 시스템에 순응하거나 복종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자유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성리학 시스템에 순응된 사람들은 교산을 보고 뭐라 그랬을까요? 성품이 사납다, 윤리를 어긴다, 인간의 도리가 전혀 없다, 천지 사이의 괴물이다. 아주 진짜 대단한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순응을 안 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27쪽 호민론 사상을 볼까요? 호민론 사상을 보면은 개혁 사상이기도 하지만 그 개혁 사상은 자유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사상이 아닐까요? 29쪽 가겠습니다. 28쪽에는 그 호민론 사상을 저 나름대로 한번 자유 사상적인 입장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았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보시면 교산의 호민론을 보면 아주 진짜 자유 사상을 부르짖는 내용이 있어요. 호민이란 자신이 받는 부당한 대우와 사회 모순이 뭔지 알아요? 그대로 호민론에 써져 있습니다.
모질게 빼앗겨 살이 벗겨지고 뼈골이 부서지며 집안의 수입과 땅의 소출은 다 받쳐져서 한없이 요구하는데 제공한다. 거기에 과감하게 대응하는 백성이 바로 호민이다. 저항을 하겠다 이거죠. 그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프랑스 혁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 지배계급들이 지금 이 조선시대 때처럼 과도한 세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민중이 폭발한 것입니다. 두 번째,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인 원리를 제공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몽테스퀴에라든가 루소, 그중에 특히 자유주의 사상을 외친 볼테르가 있습니다. 볼테르는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를 맹렬히 비판했고 사회개혁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볼테르를 보면서 교사 선생님하고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 볼테르 선생님이, 볼테르가 바로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토대를 마련했는데, 교사 선생님은 아깝게 토대를 마련했지만은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1쪽 가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31쪽 보면은 교산 선생님은 한 중간 이하입니다. 교산의 사상과 교산 사상과 학문의 자유, 사상은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자유 사상을 가진 교산 선생님은 조선 사회에서는 이름을 잃었지만 오늘날 교산 선생님 이름은 빛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와 자유주의 제도는 동서양을 떠나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산 문화재가 자유 가치를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자유 가치를 이끌어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선언문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유 선언문. 그걸 영어로도 만들고 영상으로 제작하여 세계인과, 요새는 영상 올리면은 세계인과 금방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느 문화재도 자유 가치를 토론 주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교산 허균 문화재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선언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지적 자유에 관한 선언문, 자유인권, 세계인권 자유선언문, 세계언론 자유선언문, 정신활동 자유선언문,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가지는 게 진정으로 허균 사상을 선양하는, 그리고 허균 교산 선생님의 사상을 제대로 본질을 추구하는 문화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3쪽 보면 국조시사는 있는데요. 국조시사는 자기 스스로, 허균 선생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비평을 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비평을 한 건데, 기존의 어떤 방법도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통찰력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비평의 문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기 스스로 책을 선정하고 작품을 선정하고 자기 스스로 비평했는데, 이것을 우리 살리자 이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자기가 읽었던 거,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비평하고 자기 스스로 홈페이지도 올려서 많은 비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비평의 장을 만들었으면, 자유로운 비평의 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못 들어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좀 양해 부탁 바랍니다. 35쪽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문대작이 있습니다. 나만의 음식 품평서지요. 35쪽 4번에 보겠습니다. 살아가는 한 먹는 것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안전한 음식을 즐거운 심경으로 먹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각자 입맛의 기억이 다르며 특정 장소의 추억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객관적이 아닙니다. 각자의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음식 품평 미슐랭 가이드를 만들자. 지역, 계절, 음식명, 맛, 크기, 생김새, 추억, 이런 자기만의 음식 품평서, 맛집 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현대 음식 품평서 그런 걸 만들면 어떨까요? 또 시식도 오늘같이 뭐 두부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시식 코너가 있는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그 아주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스타벅스의 추구하는 가치는 제가 생각하기에 저 김성남이 생각하기에는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모비딕에 나오는 그 1등 항해사가 바로 스타벅스인데 그 스타벅스는 그 에이허브 선장과 함께 끝끝내 그 에이허브 선장이 조금 약간 좀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뢰를 끝끝내 지켰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과 신뢰가 상당히 소중하기 때문에 스타벅스가 아주 대히트치지 않았나.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초당 교산 커피 뭐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자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서 시식도 해보고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뭐 방풍떡도 사이드 메뉴로 곁들이면 더 좋지 않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36쪽 난설한 다음을 위한 문화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여러분 다 다 아시겠죠? 안간 비금도 한견 고인서라는 글이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안간 비금도는 여성적 자아가 투영된 최초 작품이다. 자의식이 눈에 띄는 예술 작품이죠. 자의식이라는 것은 자아의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식입니다. 38쪽 가겠습니다. 자의식이라는 것은 나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일수록 정보가 많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의식을 가져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를 훨씬 더 성숙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누구나 각각의 올바른 정체성, 자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경 고인서 보면은 한가롭게 일상생활에서 한가롭게 옛분의 책을 읽는다. 일상 속에서의 한가로움은 삶의 여유를 선사하고 일상생활을 더욱 충실하게 만듭니다. 미로득한 방시한 젊었을 때는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 바쁜 젊었을 때 한가로운 생활을 해라. 그것이 진정한 한가로움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한가로움은 각자 인생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세상과 더불어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막 더듬고 있는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실할 때 거기서 한가로움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 고인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한가롭게 고인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고인의 지혜를 간주하면서 체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5분 남았습니까? 예, 이제 다 끝나.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자의식과 더불어 바쁜 일상 속에서 한가로움을 찾는 것이 이 시대의 절실한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여러분 다 잘 알다시피 명자호를 다 갖춘 분은 진짜 조선 500년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드뭅니다. 그것은 남녀 평등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여성 권리를 선언한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해방된 공을 찾기 위해서 선계를 찾으려고 해서 하면서 유선사라든가 광안전, 백옥루, 상량문 같은 데 보면은 200과 아주 동등하고 당당한 입장이 있는데요. 오늘날 말하면은 남녀 동등 의식이 아닐까요? 42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설원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 300년 지난 후에 드디어 1898년 9월 1일 날 여권 통문이 신문에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사지가 똑같은데 왜 우리만 여자들만 그렇게 달리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글이 있습니다. 예, 오늘날에는 여성 혐오와 성평등을 공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녀 평등이라든가
여권에 대한 그런 선언문도 좀 가지면서 영어로도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면 전 세계와 공감하지 않을까요? 이미 400년 전에 난사론 선생님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진 난사론다운 문화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난사론은 꿈과 상상력이 있는데 그 시 보면은 거의 60%가 신선시, 상상 속에서 만든 시입니다. 45쪽입니다. 예. 그러면서 맨 위에 보면 45쪽 맨 위에 보면은 난사론의 상상적 선계는 자유와 행복의 상징이며 그만의 독특한 문학 세계를 창출해낸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끊임없이 발전해온 역사입니다. 46쪽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의사결정할 때 가치관이 많이 작용합니다. 가치관 속에는 많은 상상력이 있습니다. 상상력은 아름다운 동화가 되기도 하고 기발한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돕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움, 따뜻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상상력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난사론 문화제 때도 내가 뭐뭐라면 이번 26회 때는 나 난사론 이래가지고 아주 좋은 테마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46조 결론. 조선 500년 역사상 교사는 신원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500년 동안 교사는 한 사람을 포용하지 못한 거죠. 그건 원통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 조선사회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조선사회가 교산이 갖고 있던 자유정신, 계약정신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산정신, 난사론 정신을 우리는 살리고 있습니다. (46점) 맨 마지막 줄입니다. 교산 선생님은 413년 전 1611년 성소 부부고를 지었습니다. 성소 부부고, 성소라는 것은 깨어있는 곳이라는 뜻이고 부부라는 것은 장독 덮개라는 뜻인데 우리 장독 덮개라는 것은 변변치 못한 일상생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깨어있으라 그 뜻이 아닐까요? 2024년 오늘 우리는 문화재를 통해서 현재 일상의 이 시공간을 성소, 깨어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산 난사론 문화재 다음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막 너무 들이대가지고 제가 사실 저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초창기부터 문화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글에서 제시한 다음을 얼마나 실현하려고 했는가에 대한